33번. x-x분의 1은 3일 때 조건이죠. x랑 x분의 1. x랑 x분의 1은 역수관계죠. 그 역수관계인 두 친구의 차가 얼마가 될 때? 3이 될 때. 그때 절대값 x 4제곱 마이너스 x 4제곱분의 1의 값을 구하라. 사실 얘는 인수분해랑도 연결되는 단어라고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x 4제곱 빼기 x 4제곱분의 1은 아시다시피 얘는 절대값 x 4제곱은 x 제곱의 제곱이고 역시나 x 제곱분의 1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세모 제곱 마이너스 네모 제곱이니까 인수분해가 되겠네. 세모 더하기 네모, 세모 빼기 네모. 즉 세모 x제곱 더하기 네모 x제곱분의 1 곱하기 x제곱 빼기 x제곱분의 1이라고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x제곱 빼기 x제곱분의 1은 한 번 더 인수분해가 되죠. 이 2차는 덥다고 애들 모자 쓰고 있어서 나갔다니까. 그래. 얘가 되고 얘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x분의 1 x 마이너스 x분의 1이 되겠네. 자 그러면 조건이 x 빼기 x분의 1이라서 얘는 알겠다. 그쵸? 얘는 3이죠. 지금 조건이가요. 얘는 3이 되는 거고 이제 두 친구 x와 x분의 1의 합과 x제곱 더하기 x분의 1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얘도 구하기 쉬울 것 같네요. 그쵸? 곱셈 공식에 의하여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차로 표현하면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가 되겠다. 따라서 3의 제곱 더하기 2니까 9 더하기 2는 얼마? 11. 그래서 값을 구할 수 있고 이제 합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합은 차를 가지고 합을 구할 수 있냐? 있긴 있어요. 근데 다이렉트로는 구할 수 없고 뭘로 구하면 됩니까? 합의 제곱 형태로 구할 수 있다고. 뭘로 구할 수 있다고? 합의 제곱. 반대로도 마찬가지로 합의 조건으로 주고 차를 구하라고 하더라도 차는 바로 구할 수는 없고 차의 제곱 형태로 구할 수 있다고. 아시다시피 곱셈 공식, 변형 공식에 의하여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은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가 되죠. 따라서 3 대입해주고 3의 제곱은 9 더하기 4니까 13 되겠네. 따라서 x 더하기 x분의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이 되겠네. 자 그래서 다 구했으니까 대입합시다. 얘는 얼마야? 11 곱하기 얘는 얼마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4. 얘는 얼마라고요? 3. 근데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필요 없겠죠? 따라서 정답은 33 루트 13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이 x와 x분의 1, x와 역수관계의 합, 차, 제곱의 합, 세제곱의 합 이런 것들도 잘 나오는 스타일이니까 잘 봐주시기 바래요. 문제 풀면서 공식도 외우고 문제도 풀고 34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읽어봅시다. 문제 보세요. 세 실수 XYZ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XYZ의 곱을 구하세요. 가 XYZ 중 적어도 하나는 3이다. 나 3 곱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둘 곱할까 같다.
자, 세실수 xy 지랍니다. 세실수, 실수입니다. 실수. 그리고 나서 조건 가가 있는데 조건 가가 재밌죠? 적어보겠습니다. 선생님도. x랑 y랑 z 중 적어도 하나는 3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야? x가 3이거나 또는 y가 3이거나 또는 z가 3이다라는 소리잖아. 해석됨? 오케이? 셋 다 3이어도 상관없고 두 개만 3이어도 되고 하나만 3이어도 괜찮다겠다 이거야.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 문장을 이렇게 만들 수 있죠. 한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2차 방정식 있잖아. 2차 방정식에서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은 0에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좌변 인수분해하잖아요.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빼기 3은 0이라고 쓴 다음에 따라서 그 다음 뭐라고 적어요? x는 2 또는 x는 3이라고 적잖아. 무슨 얘기야? 두 가로의 곱이 0 된다는 소리는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0만 되면 되는 거잖아. 둘 다 0이거나 그쵸?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이 된다는 소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x는 2 또는 x는 3을 적잖아. 자, 거꾸로 그러면 이 문장을 보고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다 이거야. 그쵸? x는 2 또는 x는 3을 보고 x 빼기 2 곱하기 x 빼기 3은 0이다. 마찬가지로 x는 3 또는 y는 3 또는 z는 3을 보고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만들 수 있겠다. 어떤 방정식이냐? x 빼기 3 곱하기 y 빼기 3 곱하기 z 빼기 3은 0이라고 만들 수 있겠다. 이 방정식이 무슨 뜻이에요? 세 개의 괄호가 있는데 얘가 0 되겠대. 즉 얘가 0 되거나 또는 얘가 0 되거나 또는 얘가 0 되면 된다 이거지. 셋 다 0 되거나 셋 중에 적어도 하나는 0 되면 되겠다 이거야. 이해 가셨나요? 그럼 얘가 0 돼, 즉 x는 3이거나 또는 y가 3이거나 또는 z가 3이다라고 하는 이 세 개가 다 같은 말이다. 같은 말. 만들 수 있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갖다가 풀 거야. 그러면 x 빼기 3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와 같고 곱하기 y 빼기 3은 마이너스 3 빼기 y와 같으며 곱하기 z 빼기 3은 마이너스 3 빼기 z로 바꿔줄 수 있겠죠? 여기까지 걸? 봤어? 네. 근데 마이너스 어차피 플러스 바뀌고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봤자 어차피 플러스 바뀌면 되는 거니까 다시 이쁘게 즉 이 친구가 3-x 곱하기 3-y 곱하기 3 빼기 z는 0이라고 쓸 수가 있겠다. 몇 번 공식 쓸 것 같아요? 이 전개할 겁니다. 몇 번 공식입니까? 우리 오늘 했죠? 5번 공식이죠? 5번 공식 기억나죠? 5번 공식 x-세모, x-네모, x-하트를 전개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세모 더하기 네모 더하기 하트 x제곱 플러스 세모 네모 더하기 네모 하트 더하기 하트 세모 x 마이너스 세모 네모 하트 5번 공식. 자, 지금 보시면 x가 3이고요. 세모 네모 하트가 xy지로 바뀐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전개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전개해주면 3의 세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y 더하기 z 곱하기 3의 제곱 플러스 xy yg zx 곱하기 3 마이너스 xyg는 0 되겠습니다. 맞죠? 밑에 거 줄이겠습니다. 따라서 3의 세제곱은 얼마입니까? 27이고요. 그런데 말이죠. 나 조건을 좀 볼까요, 이제? 나 조건이 뭐냐 하면 3 곱하기 세의 문자의 합은 둘곱합과 같다라는 거네.
변해. 3을 곱해도 등식은 변함이 없죠? 이 등식하면 내가 3을 곱할게. 3을 곱하고 여기도 3을 곱하고 그럼 제곱하면 되겠네. 둘이 같다 이거야. 얘가 여기 있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바뀌네요. 얘는 여기도 있어요. 둘이 똑같다는 소리네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면 없어지겠군요. 없어지겠다. 나조건에 의하여 가조건에서 만들어진 전개식이 이 두 항이 사라지겠다. 똑같은 친구입니다. 따라서 27 마이너스 xyz가 0이더라. 그러므로 xyz는 27이다. 이거 난이도 3급입니다. 난이도 3급 문제이기도 하고 근데 충분히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보시면 해석되니까 하나씩 하는 겁니다. 하나씩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하나씩 하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야. 하나씩 알고 배우고 지금은 많이 알아가시면 됩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고 자 36번 보겠습니다. 36번 다항식의 나눗셈인데요. 다항식 fx를 2x-1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 나머지가 마이너스 2이다. 그렇다면 다음 중 xfx를 x 빼기 2분의 1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나열한 것은 자 fx가 있습니다. fx를 몇 차식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fx를 2x-1로 나누었대요. 1차식이죠. 그러면 몫이 있었겠죠. 그리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1합니다. 이게 조건. 이 조건을 가지고 xfx를 x 곱하기 fx를 x-2분의 1로 나누었을 때 그때 몫과 그때 나머지를 구해줄래?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 번 풀어봤습니다. 개념 공부할 때도 해봤고요. 식의 변형 문제죠.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 식의 변형을 할 건데 다만 조심해야 할 게 있다 이거야. 우리 수의 나눗셈에서는 아시다시피 17이라고 하는 수를 5로 나누었어요. 그럼 당연히 몫은 3이 되고요. 나머지는 2가 되죠. 요 나눗셈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여기서는 어떤 걸 관찰할 수가 있냐면 나머지는 요 나누는 수보다 작다 이거야. 절대 큰 애가 못 오죠. 그러면 안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도 지금 이 문제가 물어보는 게 요거 물어보는 거거든. 어떤 다항식 A라는 다항식이 있었어. 그 다항식을 B라는 다항식으로 나누었대. BX로 나누었대. 그 몫이 있었을 거야. 뭐 QX라고 적어도 좋고. 몫이 있었어. 뭐 몫은 당연히 뭐 얘가 3차인데 2차로 나누면 1차가 될 테고 얘가 4차인데 3차로 나누면 1차가 되겠죠. 그쵸? 네, 이렇게 될 거고 근데 얘는 그렇게 쳐.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나머지야. 나머지를 RS라고 한다면 이 나머지의 X에 관한 차수는 이 다항식의 차수는 나눗식의 차수보다 같거나 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작아야 된다 이거야. 얘가 나눗식이 1차식이면 나머지는 상수항이 돼야 되고 나눗식이 2차식이면 나머지는 1차식 이하가 돼야 되며
나눗식이 3차식이면 나머지는 2차식 이해가 된다라고 공부했었죠 우리가. 요 원리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푸는 건데 지금 조건과 구하고자 하는 게 차수가 얘 하나 더 큽니다 지금. 얘는 fx 곱하기 x를 곱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을 가지고 얘를 갖다가 만들어낼 건데 어떻게 할 거냐? 등식의 양변이 일단 이 모양이 돼야지. 일단 호랑이 잡으면 호랑이 굴에 가야 되니까 이 모양을 만들 거야. 이 등식의 양변에 x를 곱하겠습니다. x를 곱해주면 x 곱하기 fx는 2x-1 곱하기 qx 곱하기 x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 나누는 식이 1차식인데 얘는 2x 빼기 1, 얘는 x 빼기 2분의 1이야. 달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2를 갖다 꺼낼 겁니다. 그럼 xfx는 2를 밖으로 꺼내면 x-2분의 1이 되고 qx, x-2x가 되겠네. 여기에다가 지금 x 곱했어도 이쪽에다 이게 하나의 항입니다. 이 하나의 항에다 x를 곱해준 거라서 여기서 한 번 더 곱해주면 x가 곱해진 거라서 이렇게 뒷자리에 붙였으면 이쪽에. 자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2만 곱은 교환법칙 가능하니까 2만 요 뒤로 보내버릴게. 또 쓰기 귀찮아서 2만 요 뒤로 보내버리면 또 쓰자. 그래. xfx는 x-2분의 1 이 qx 곱하기 2x 마이너스 2x라고 적었다고 적읍시다. 그럼 해서 다 끝났다. 똑같네. 나 x 빼기로 나누었더니 얘가 몫이고 나머지가 이 마이너스 2x입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얘가 1차인데 나머지가 1차면 말이 안 되잖아. 뭘 할 거냐? 여기서 또 이제 등식의 성질을 이제 조작을 할 겁니다. 어떤 조작을 할 거냐? 얘를 갖다가 묶어줄 거야. 그래서 x 빼기 2분의 1을 여기서 만들 거예요. x 빼기 2분의 1을 만들 거야. 어떻게 만드냐면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돼. 그럼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되겠지? 너는 더하기 1이 필요하겠구나. 근데 갑자기 없는 수를 갖다 더해서 다시 빼줘야지 식이 변화였겠죠. 요 1 어떻게 만들었다고? 마이너스 1을 여기다 곱해줬다고. 곱해줬을 때 만든 상수를 더해주고 빼주고 할 거야. 그리고 나서 이 두 친구를 얘를 마이너스 1로 묶어주면 다시 또 쓸게요. 다 했어요. 마이너스 1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빼기 1 되겠지. 다시 분배하면 위에 있는 식이 되는 겁니다. 확인하셨죠? 그래가지고 x-2분의 1로 모아 인수분해 묶어주면 남는 거 qx 곱하기 2x 남는 거 마이너스 2가 오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1 오면 됩니다. 네모가목 하트가 나머지 몇 번? 동그라미 4번. 이번 주에 오늘 오늘 같이 푼 문제들은 그 문제들이 꼭 나온다 안 나온다가 떠나서 반드시 알아두면 좋을 문제들이니까 복습 한 번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37번 보겠습니다. 해볼만 합니다. 얘는 어렵지 않아요. 볼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ABCD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단점 M은 BC의 중점이다. 해가지고 가나 조건이 있네요. 직사각형 ABCD가 있고요. 이게 중점 M이 있어요. 빠밤. 그리고 나서 선분 MD와
3번 AMA가 같다네요. 왜 줬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금 가조건 MC 빼기 MD는 X 빼기 Y 더하기 5고요. 아니 MC 빼기 C거든요. 나조건 선분 DA 더하기 선분 AB 더하기 선분 BM은 3x 더하기 y 더하기 7이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xy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래. 구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직사각형의 둘레입니다. 그쵸? 둘레를 요 가나 조건에 표시된 x와 y로 갖다가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직사각형의 둘레는 가로 세로의 합이니까 뭐 가로 세로에 대한 언급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문자로 잡겠습니다. 요 선분 MC를 내가 A로 잡을게. A. 그럼 당연히 얘도 A가 되겠지. 즉 가로는 2A가 될 겁니다. 세로는 B로 잡겠습니다. B. B로 잡으면 가와 나를 요 선분들을 A, B로 세팅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먼저 가부터 A, B로 세팅하면 MC, A, CD, B. 아하, A 빼기 B가 X 마이너스 Y 더하기 5가 되겠다. 그치요? 자, 나조건 보겠습니다. DA, EA, AB, B, 스몰 b, 선분 BM, A. 그럼 더하면 3A 더하기 B가 되네요. 3A 더하기 B는 3X 더하기 Y 더하기 7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우리의 목적은 가로 세로 A, B를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못 따라왔어요? 아니요. 따라왔어요? 그래가지고 B를 소구할 거야. 변변 뭐 할까요? 더해요. 더합시다. 변변 더하면 좌변 4A는 우변 더했더니 4X 없어지네. Y가 더하기 12가 되겠네. 따라서 A는 X 더하기 3이 되고, 자, A가 X 더하기 3이니까 이제 B를 구하러 갑시다. 여기로 대입할까요? 여기다 대입해주면 X 더하기 3 마이너스 B는 X 빼기 Y 더하기 5가 되고 XX 사라지고, 따라서 B는 넘어가고 넘어왔다 생각하면 플러스 Y 넘어와서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자, 거의 끝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직사각형이 뭐였나요? 둘레였죠, 둘레. 가로 2A, 세로 B. 둘이 더한 거에 몇 배입니까? 2배죠, 2배. 2A 더하기 B에 2배를 원했어, 우리가. 즉 4A 더하기 2B. 그런데 4A, 4A 여기 있다! A가 있는데, 너 네배 얘가 얘지. 대입하면 되니까. 4X 더하기 12가 되고. 얘는 4X 더하기 12. B, Y 빼기 2니까 2배 하면 2Y 빼기 4. 껌이죠. 해보지 않으면 쉬운지 어려운지 알 수가 없더라. 우리에게는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더라.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1등급 줬다고 쫄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해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38번 보겠습니다. 성분 A, 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호 AB 위의 점 P에서 선분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Q라 하고 선분 AQ와 선분 Q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각각 그린다. 호 AB, 호 AQ 및 호 QB로 둘러싸인 그림과 같은 모양의 도형의 넓이를 S1, 선분 PQ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넓이를 S2라 하자. AQ- 선분 AQ- 선분 QB가 8루트 3이고 S1 빼기 S2가 2파이일 때 이 원의 지름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세요. 수학 문제를 풀려면 문제를 읽고 문제의 내용이 머릿속에 충분히 들어간 다음에 조건들을 찾고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답답한 게 뭐냐면 문제를 안 읽고 어떻게 풀어요?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너무 힘들어요. 문제를 읽어야지 좀 이해를 할 텐데, 그쵸? 원이 있습니다. 근데 절반이지요? 절반 자르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없어졌을 테고 여기가 A, 이 점이 B, 그리고 요 호 위에 한 점 P를 잡고 P에서 지름의 수선을 내려서 그 수선의 발을 Q라고 했대. 그리고 나서 선분 AQ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하나 그려주고 선분 QB를 지름으로 하는 또 반원을 그렸을 때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그렇죠. 선분 AB죠. 그런데 밑에서 두 번째 조건 보면 선분 AQ와 선분 QB의 차가 나와서 조건으로. 그래서 이 선분 AQ와 선분 QB를 미수로 잡겠습니다. 괜찮죠? 얘를 X, 얘를 Y라고 잡겠다. 그러면 밑에서 두 번째 줄의 조건을 기억이라고 하고 기억은 X 빼기 Y가 얼마나 되겠다? 8 루트 3이 되겠다. 그 다음 조건 S1 빼기 S2는 2파이다를 니은인 조건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니은을 갖다 해결하러 가봅시다. 니은 S1. S1이 누군지는 아시죠? 이 친구가 S1이네. S1. 중1 때도 많이 봤지만 이 S1의 넓이는 큰 반원에서 하얀 두 개의 반원을 갖다가 뭐 하면 됩니까? 빼버리면 되겠네요. 지금 큰 반원의 지름은 x 더하기 y죠. 따라서 원의 넓이는 반지름 r제곱 파입니다. 그죠? 파이 r제곱이잖아. 그럼 반원의 넓이 나누기 하면 되겠네요. 다시 원의 넓이 다 아시죠? 그쵸? 반원의 큰 반원에서 이 작은 반원 두 개 빼자요. 자, 큰 반원부터 갑시다. S1 구할 거야. 지금 큰 반원은 반지름 얼마? x 더하기 y가 아니라 2분의 x 더하기 y. 좋아요. 얘가 반지름이고 r 제곱 파이가 원의 넓이입니다. 얘는 원의 넓이. 나는 반원이니까 곱하기 뭐 해야 돼요? 2분의 1 하면 되겠죠. 거기에서 뺄 거야. 빼. 요 두 친구. 얘 반지름은 2분의 x. 고로 원의 넓이는 2분의 x 제곱 파이. 근데 반원이야. 곱하기 2분의 1. 빼기. 요 친구. 반지름은 2분의 y야. 제곱 파이. 근데 반원이거든. 곱하기 2분의 1. 해서 맞지요? 여기서 얘가 S1. 얘가 지금 뭐라고요? 얘가 S1이야 지금 S1. 그치? S1에서 S2. S2가 누구래? S2는 선분 PQ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래.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중3, 중2 때 공부했던 게 좀 등장해야겠네.
중3 때 반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점 하나를 잡고 이렇게 그렸어. 그럼 당연히 이 각은 몇 도가 됩니까? 그렇죠. 반원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90도가 된다고 공부했죠. 그래서 삼각형 ABP가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삼각형 ABP가 직각삼각형이 되고 또 중2 때 중2로 가겠습니다. 중2 때 직각삼각형에서 수선을 그었어. 수선의 발을 H라고 한다면 공식 3개. AB의 제곱은 BH 곱하기 BC다. 언제 핸드폰 가져왔어? AC의 제곱은 CH 곱하기 CB다. AH의 제곱은 이거 써먹을 거야. AH의 제곱은 HB 곱하기 HC다. 중2 때 했습니다. 닮음. 자, 여기서 그렇다면 선분 PQ를 내가 Z라고 할게. Z라고 한다면 직각삼각형에서 수선을 넣게 되면 PQ, Z의 제곱은 QA 곱하기 QB와 같다. Z의 제곱은 결국 X 곱하기 Y와 같다. 이 조건이 지금 필요합니다. 이 조건을 기억해 주시고, 자, 그렇다면 S2는 선분 PQ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래. 원이 있을 때 반원. 그러면 얘 반지름은 2분의 Z가 될 테고, 그럼 2분의 S2 구하는 거지. 우리 S2는 2분의 Z의 제곱 파이가 될 테고, 반원이니까 다시 그거 2분의 1 되겠지. 그거를 뺀 값이 지금 몇 파이가 되겠다? 2파이가 되겠다. 이렇게. 자, 정리하겠습니다. 천천히 정리할게요. 각 등식의 양변에 1을 곱하겠습니다. 1을 곱하면 약분되고 1을 곱하면 되고, 등식의 양변을 파이로 나누겠습니다. 나누기 파이. 이렇게 됐죠? 그 다음 얘 정리하면 4분의 2의 제곱이니까 4분의 2의 제곱이니까 4분의가 있어서 등식의 양변에 다시 4를 곱하겠습니다. 4를 곱하면 약분시키고 4를 곱해주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개하겠습니다. 전개하면 x 더하기 y의 제곱만 남죠?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의 제곱이 되고, 전개하면 마이너스 x제곱, 전개하면 마이너스 y의 제곱, 전개하면 마이너스 z의 제곱은 2 곱하기 4니까 16 되겠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없어지고 y제곱 빼기 y제곱 없어지고, z는 근데 누구랑 똑같다고요? z제곱이 xy랑 똑같구나. 아, 너가 xy구나. 그럼 2xy에서 xy 빼니까 xy와 자변을 남고 그 값이 우변에 16과 같겠다. 이렇게 곱을 찾아야 되는데 두 문자의 곱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얘를 디귿이라고 할까요? 기역과 디귿, 차와 곱을 알아. 우리의 목적은 합을 구하는 게 목적이었거든. 그럼 차와 곱이 주어졌을 때 합을 바로 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아니죠. 합에 뭘 구하면 됩니까? 제곱을 구할 겁니다. 합의 제곱. 합의 제곱은 아시다시피 합의 제곱은 차의 제곱 플러스 몇 xy? 그렇지. 4xy. 대입합시다. x 빼기 y는 8 루트 3. 8 루트 3의 제곱이니까 64 곱하기 3 되겠죠? 계산하기 귀찮은. xy가 16 곱하기 4는 64. 결국 64 곱하기 4가 되겠네? 얘는 8의 제곱, 얘는 2의 제곱. 8의 제곱, 2의 제곱 곱하면 결국 16의 제곱이니까 따라서 x 더하기 y는 길이는 음수가 없죠? 16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름은 16. 자, 복습합시다. 복습. 남은 시간 동안 복습하시고, 우리 숙제는 뭔지 아시죠?
다음 주 토요일까지 RPM 19쪽까지 풀어오는 거고요. 지금 집에 안 갑니다. 19쪽까지 확실하게 풀어오시고 풀어온 거 다 보여주세요. 풀어온 거 다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프리를요? 네, 그거 풀어오시라는 거죠. 알겠죠? 풀어본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내가 필요로 할 때 안 아, 가졌어요 하지 마시고 항상 갖고 다니시면 되겠죠? 네. 내가 푼 거. 그리고 오늘 같이 풀어본 것들 지금 복습합시다. 복습. 작자 하면 돼요? 네, 선생님, 네. 이거 쌤 거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쌤도 이해하나요? 네, 얘기하고 질문하세요.